안녕하십니까. 저는 통증의 원인을 혈관에서 찾아서 치료하는 의사 이윤학입니다. 다리를 아프게 하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에 두 편을 보셨죠? 보시고 나서 제 질문에 답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리가 저리면 디스크일까요? 이제 답이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발이 아프면 족저근막염일까요? 이제 답이 좀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 질환으로 인한 통증의 양상을 이전 시간에 제가 살펴드렸어요. 근데 그 특징들을 종합을 좀 해보고 정리를 해보면 붓는다, 무겁다, 터질 것 같다, 쥐가 난다, 시리다, 저리다, 찌릿찌릿하다, 지글지글하다, 자글자글하다 이렇게도 표현하시고요. 화끈거린다, 감각이 뭔가 둔한 느낌이다, 뭐 스폰지가 들어있다, 뭐가 껴있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다, 내가 뭔가 되게 불편한데 뭐라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들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위는 각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할 때 의심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은 바로 첫 번째 정맥입니다. 정맥 질환을 꼭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정맥 질환의 핵심은 정맥의 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정맥 순환 부전, 줄여서 정맥 부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부전이란 용어는 영상에서도 보시겠지만 뭔가 자기 일을 못하고 있다, 정맥이 하는 역할, 즉 하수도의 기능을 못해주고 있을 때 이런 양상의 증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맥순환 부전에 대해서 다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른쪽 화면 보시죠. 보시면 인체의 정맥 사진이 나와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파란색으로 발끝까지 이 혈관이 뻗쳐 있을 겁니다. 다리에 있는 정맥은 다리에서 가운데 있는 심장, 우리 중심이죠. 심장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수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사시는 한 중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중력은 무조건 심장에서 다리 방향으로 뭐든 끄집어 내립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요. 네. 사과가 떨어지듯이 피도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갖고 있네요. 다리에서 나온 찌꺼기, 나온 정맥혈을 심장으로 퍼서 올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실 거예요. 보시면 이 정맥에 이렇게 되어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브는 원웨이 밸브, 즉 한 방향으로만 흐를 수 있게 피를 유도하는 밸브가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피가 올라갈 때는 이 문을 열어 젖히고 올라가기가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중력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될 때는 이 밸브가 이렇게 닫히게 됩니다. 이러면은 피가 밑으로 못 떨어지게 되죠. 바로 이 밸브가 있기 때문에 인체의 정맥이 다리에 있는 혈액을 심장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활하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다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바로 이 밸브에 고장이 나게 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던 피가 중력에 의해서 떨어질 때 말 그대로 낙하를 하게 됩니다. 떨어지는 것엔 날개가 없다고, 혈액에는 날개가 없고, 이걸 막아주고 있는 밸브는 이미 망가진 상태. 즉 우리가 사다리 타고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그 사다리에 대가 하나 없어지면서 밟는 순간 악 하고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정맥 순환 부전의 핵심 생리 작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이 펼쳐질 때 바로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생깁니다. 첫 번째 기전은 정맥피가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리에 정맥의 피들이 많이 모여 있겠죠. 원래는 빠져나가야 되는데 모여 있게 되면 욕실이나 이런 데에 뭐 머리카락이나 막 이런 게 막 껴가지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상황. 그럼 물이 막 첨벙첨벙해지거든요. 그거 다 비눗물, 샤워한 물, 사실 더러운 물이잖아요. 그런 것이 욕실에 첨벙첨벙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사실 별로 기분 좋으신 분은 없으시죠. 그런 상황이 다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빠져나가야 되는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부피가 증가되어 있겠죠. 물이 다리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리가 부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리가 무거워질 수 있죠. 그리고 이 피가 어디로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혈관을 부풀리기도 합니다. 그 부풀어지는 그 현상, 하지정맥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지정맥류가 바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피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붓거나 무거운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 사용한 피예요. 이산화탄소가 많고 노폐물이 많은 피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리에 정체되어 있게 마련이고, 다리에 정체가 되어 있으면은 혈관 안에 그 안 좋은 피들이 있는데 그 혈관의 옆에는 항상 신경이 같이 있게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혈관 옆에는 신경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즉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신경에 영향을 줄 수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 혈관에 지금 있는 피가 좋은 피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신경은 과연 안전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쓰레기 밀입장 옆에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신경에도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간단해요. 신경에 병이 생겼다. 신경병증. 이것이 정맥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경에 병이 생기면 증상이 나올 수 있겠죠. 신경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신경으로 인해서 저림이 생길 수 있고, 신경으로 인해서 시림이 생길 수 있고, 신경으로 인해서 화끈거림이 생길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쥐 나는 증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쥐를 나게 하는 독성 물질이 있어요. 락틱 액시드라, 젖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은 근육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쥐가 나게 됩니다. 우리 마라톤 선수들 막 미친 듯이 막 달리고 종아리를 부여잡고 이게 쓰러지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그 독성 물질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맥부전, 즉 하수도의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피가 늦게 빠집니다. 피가 늦게 빠지면서 그 독성 물질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한 날, 내가 좀 오늘 피곤한 날, 그런 날은 그 독성 물질이 더 생길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밤에 약속이 나은 듯이 쥐가 오게 되는 겁니다. 쥐가 와서 근육이 경련이 일어나면 그 경련이 일어난 근육은 풀리더라도 계속 뻐근하니 아프게 되겠죠. 바로 이 기전에 의해서 정맥의 부전이 통증, 시림, 저림, 아까 말씀드린 정맥으로 인한 다리가 아픈 통증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걸 의심해야 됩니까? 내가 혈관 쪽이 안 좋은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어느 경우에 내가 의심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겠죠. 이 증상 다시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증상일지 내가 일단 확인 먼저 하세요. 내 증상 중에 이런 양상이 하나라도 있다 확인하십시오. 있으시면 한번 반바지를 입고 다리를 찬찬히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다리에 혈관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얇은 모세혈관들이 눈에 두드러진다든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굵은 형식의 혈관이 보인다, 이런 혈관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보인다, 이럴 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리를 들고 있으면 좀 나은 것 같아, 이러면은 또 정맥 쪽에 의심을 좀 하셔야 되고요. 밤에 더 심해, 아침에 일어나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여기저기 다 다녀봤어, 이제 나 진짜 너무 답답해, 난 이제 도대체 어디서 이걸 낫을 수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땐 한번 체크해보세요. 진짜로 숨어있는 정맥의 이상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내가 해당 사항이 있으면 내가 정맥순환부전 이병일 수도 있겠네, 내가 여기서 낫을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다른 혈관 보시는 선생님들을 찾아가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치료돼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치료는 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치료가 안 되면 제가 여기서 뭐탈로 얘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원인이 명확하면 치료가 되죠. 치료가 됩니다. 치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내가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어느 정도로 정맥이 문제가 돼 있는지 그거를 사실 먼저 살펴봐야 돼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정맥은 이렇게 단계를 거치면서 흘러갑니다. 강물이 흘러가듯이 여기 보시면은 피부에 근접해 있는 얇은 혈관들, 이걸 우리가 시냇물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냇물이 그 다음 단계 강물을 이룹니다. 그 강물은 바다를 이룹니다. 그 바다가 결국 심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냇물만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고, 강물까지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고,
바닥까지 망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저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작은 혈관들만 망가진 경우를 저는 초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강물까지 망가진 경우를 저는 진행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바닥까지 망가지면 제가 말기라고 표현드립니다. 굉장히 심하다, 굉장히 오래 진행됐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 모식도를 근간으로 치료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요. 먼저 이 초기 상황 있잖아요. 초기 상황에서는 약물 치료나 스타킹 치료, 그냥 생활 습관 개선 같은 치료로도 상당히 호전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안 될 때에는 이 초기 단계에서는 작은 혈관들은 작은 치료로 해결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작은 치료라고 하는 것은 경화요법이라고 하는 주사 치료입니다. 초음파를 보고 1mm에서 3mm도 안 되는 혈관들을 저희가 원인이 되는 그 혈관을 직접 찾아서 주사 치료를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서 강물에 대한 치료, 굉장히 두꺼운 혈관에 대한 부분까지 망가졌다, 진행성인 상태다, 이러면 시술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뭐 베나실이라든지 클라리베인이라든지 고주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시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닥까지 망가졌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통증의 원인을 혈관에서 찾아서 치료하는 의사라고요. 근데 제가 발견한 원인이 바다에 있으면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치하지 마세요. 지금 이 증상들이 있으면 옷 입으세요. 얼른 파카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옛날 사람이라. 점퍼 입으세요. 옷 챙겨 입으셔서 얼른 진료 보세요. 바닥까지 망가지면 시일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바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수준에 따라서 치료 방법들도 달라지고 치료는 가능은 하고 다만 너무 늦으면 치료가 안 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뭐 베나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화요법 그건 뭐예요? 그건 백사혈관, 만사혈통의 자세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정맥을 알아봤네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은 동맥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제가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정맥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동맥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